오늘 얘기할 건 진짜 역대급 사건이야. 정신 꽉 잡고 들으세요. 미국에서 미국인 남편과 살고 계시는 우리 한국인 시스터분들이 계시다면 남편한테 한번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야, babe, do you know 로레나 바빗? 하면 남편분들이 갑자기 깜짝 놀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에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시청 주의 하나 드릴게요. 평소 영상에서도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오늘은 좀 특히 좀 누구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건 사고 그 타임라인만 알고 싶지 말하는 사람이 누구 편드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스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로레나는 1969년 에콰도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베네수엘라로 온 가족이 다 이민을 갑니다. 이 로레나의 집은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어요. 집이 풍요롭진 않았지만 사실 많이 가난했지만 부모님끼리도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고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아주 좋고 되게 사랑이 많은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엄청 독실하다 그랬잖아요. 집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뭐 짧고 이런 거 절대 입을 수가 없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 나갈 때도 맘대로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남자친구? 노노노. 굉장히 엄격했어요. 자, 이렇게 자라는 로레나는 베네수엘라에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미드 프렌즈 아시죠? 프렌즈를 보면서 자랐는데요. 이 프렌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 조이, 레이첼, 챈들러 등등을 보면서 미국은 너무 멋진 곳이야. 뉴욕은 과연 어떤 곳일까?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너무 자유로워 보여. 굉장히 미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면서 자라났어요. 프렌즈를 보면서 영어 표현도 주섬주섬 배우다가 실제로 16살에 잠깐 미국에 한번 와보는 계기가 생겨요. 근데 와봤는데 세상에 와보니까 더 좋은 거야. 어머 나 여기 살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려고 학생 비자를 취득을 하고 진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자, 하지만 영어를 처음에 되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이제 어학원 같은 거예요. 거기 다니면서 이제 영어도 배워요. 드디어 이렇게 자기가 동경했던 미국에서 그것도 학교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로레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1988년 당시 로레나가 아직 만 18살이었어요. 그때 한 어떤 파티에 가서 존 바빗이라는 남자를 파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존은 로레나보다 2살 연상의, 그러니까 뭐 20살이죠. 미국인, 해병이었어요. 해병. 존은 캐나다 근처에 이제 뉴욕주에 버팔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존이 나오기 전부터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결국에 존이 태어나고 나서 아빠는 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집을 나가게 돼요. 근데 또 엄마는 중독자였고 사는 곳이 엄청 위험한 이런 개토였대요. 완전히.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냐면 엄마가 집에서 마당일 하다가 막 폭행당하고 막 집 털리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리고 존이 3살이 됐을 때 엄마도 나 애들 못 기르겠다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이모네 집으로 존 포함 그 자기 형제들을 다 그 집으로 보내버려요. 오피셜한 내용은 아닌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삼촌이 또 그 애들을 되게 못 살게 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18살이 되고 존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해병대에 지원을 해서 이제 들어가고 해병이 되고 이제 2년째인 1988년도에 갔던 이 파티에서 이제 로레나를 만난 거예요. 자, 파티에서 만난 둘은 첫눈에 반했어요. 로레나 눈에 존은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어. 잘생기고 몸도 좋고, 거기다가 왜 여자들 솔직히 좀 많은 분들이 유니폼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뭐 약간 군복 경찰 해병대 군복까지 쫙 입고 있었어. 그게 약간 군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무슨 행사 이런 파티 같은 거였대.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존이 되게 뭔가 깐족거리게 생겼는데 의외로 되게 엄청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좀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 스타일인 거야. 그런 부분도 되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또 존 눈에 로레나는 예쁘고 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워 보이는 거야. 존은 약간 그 남미 여자들의 그 액센트도 좀 섹시하게 들리잖아요. 난 그렇던데 아무튼 둘 사이에 전기 같은 게 팍 튀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존이 shall we 하고 이제 같이 춤추자고. 그래서 로레나 또 남미 출신이니까 또 잘 췄겠죠. 자, 그래서 그날 밤 보통 제가 뭐 미국 이야기 할 때 전기 파박 튀겼다 그러면 보통 거시기 뽕짝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셨을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번은 좀 달라요. 아니에요. 둘은 그날 전기만 튀겼어. 아까 말했죠. 로레나네 집이 엄청 보수적인 카톨릭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거시기 뽕짝? 턱도 없는 소리. 둘이 그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사귀기로도 했거든요. 지금 둘이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먼데이, 튜스데이, 웬즈데이, 막 세븐데이즈 윅 일주일에 7번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로레나 집 때문에 혼전 순결이 이제 무조건이거든. 부모님이 여기 당시에 있지 않았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좀 약간 되바라진 우리 시스터 브라더들은 에?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몰라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로레나는 이제 착한 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 또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봐요. 이게 데이트할 때마다 같이 다니는 사람이 또 있대요. 이런 가톨릭 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용어도 있던데 아무튼 뭐 매니저처럼. 그래가지고 둘이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같이 이렇게 좀 서성거려야 돼. 이러니까 뭐 진한 스킨십 이런 것도 없고 미쳐버리지. 혈기왕성한 지금 막 20살에 막 이런데 우리 그냥 차라리 결혼해버리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만난 지 단 9달 만에 결혼식을 올려버립니다. 근데 좀 이상했던 건 뭐냐면 이 연애하는 9개월 동안 이제 데이트 할 때마다 존이 맨날 집에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로레나는 유학생인데 데이트 비용을 전부 다 냈거든? 근데 뭐 로레나는 난 존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로레나도 미국에 살고 싶었으니까, 미국인 남편이 이제 생기면 여기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 생기니까 보기에도 괜찮고 뭐 돈 내는 거 빼고는 뭐 잘해줬겠죠. 그러니까 뭐 흐린 눈으로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레나가 남자 경험이 없어. 데이트를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남자의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엄빠들이 너무 잡으면 안 돼. 아무튼 드디어 이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게 된 이 로레나는 그렇게 동경했던 미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됐다는 생각에 이 모든 게 그냥 로맨틱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존은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걸 전혀 몰랐대. 9달 동안 로레나 앞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막 밤을 같이 지새우고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뭐 이런 거 전혀 몰랐던 거야. 낮에는 로레나 만나고 밤에는 진탕 마시고 그랬겠지. 술 마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루는 그 바에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된 새 신부 로레나랑 지 남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놀다가 술 엄청 퍼 마신 거예요, 존이. 그리고 진탕 취했는데 이제 어떻게 집에 가야죠. 버지니아에서 살았습니다. 지가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집에 가는데 140km로 막 전력 질주를 한 미친 듯이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미친놈이야. 그래서 로레나가 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멈추라고, 아니면 천천히 가라고 하면서 핸들 위에 올려준 존의 손에 이렇게 손을 댔는데 존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로레나 흉곽에 주먹을 날렸어요.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고요. 그 차 안에는 존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로레나는 너무 놀라고 아파서 흐느꼈어요. 로레나는 자라면서 아빠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어. 너무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거예요. 집에 와서까지 계속 울고 있는 로레나를 존은 발로 차면서 그만 징징대라고 소리내면서 짜증을 냈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을까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 번은 싸우다가 막 점점 피지컬해지니까 로레나가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911에 신고 전화를 하는데 드라이버 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전화기 뺏는 그런 사건도 생기고요. 로레나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 엄청 많이 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금방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군대에서 쫓겨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백수가 됐어요. 그러면 직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도 안 찾아.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로레나가 투잡을 뛰어. 존이 집에서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맥주 마시고 TV 보는 동안 로레나는 낮에는 보모로 일을 하고 또 틈틈이 네일하는 기술도 배워서 저녁에는 네일샵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레나는 임신을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로레나는 굉장히 기뻤어요. 보모일 하면서 남의 애들 돌보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드디어 이제 내 자식이 생기는구나.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아이가 생기면 저렇게 집에서 놀고 먹는 저 개차반 같은 남편이 뭔가 책임감 있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기쁜 마음으로 존에게 자기야 나 임신했어 하고 이 사실을 알렸는데 존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미쳤어? 우리가 지금 애를 어떻게 키워? 애 생기면 너 일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너 일하면 애는 누가 키워? 누가 키울 건데? 막 이러는 거야. 로레나가 조심스럽게 일단 임신 중에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출산하고 나면 처음에 몇 년은 내가 집에서 그래도 애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면 어때? 그러니까 존이 눈가리가 뒤집혀. 열불 천불을 내면서 그 옛날에 전화번호부 있었잖아요. 전화번호부로 막 산부인과 전화를 거는 거예요. 로레나는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그 수화기 붙잡고 있는 그 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 중술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거기에 존이 했던 말은 그래? 둘 중에 골라. 수술을 하던지 아니면 애 낳을 거면 나 지금 짐 싸서 바로 나갈게.
너 이혼 서류 바로 사인하고 그럼 넌 베네수엘라 이제 돌아가야 돼. 아니 안 돌아가도 되거든요. 근데 로레나는 몰라. 자기 없으면 로레나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돌아가서 네 혼자 키우라고. 참고로 난 양육비 한 푼도 못 벌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존이 썼던 굉장히 흔한 수법 중에 하나였어요. 너 나랑 헤어지면 본국으로 베네수엘라로 넌 돌아가야 된다. 혹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그 이민국에 신고해서 너 쫓아낸다. 또 한국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처음에 미국인이랑 결혼한다고 미국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결혼한 지 6년 됐지만 미국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이제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줘요. 말 그대로 국적은 외국인이고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의 남편이든 와이프든 이 사람이 유책이야. 막 특히 이런 막 폭력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서로 만났을 당시에만 결혼이 진실되었으면 위장 결혼이 아니면 그 영주권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가 이제 막 80년대 말이었잖아. 지금이야 우리가 온라인 있고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로레나는 그게 진짠 줄 아는 거야. 이렇게 반박도 했대요. 내가 여기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고 너랑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한 건데 네가 날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냐. 그렇게 반박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존은 궤변을 늘어놔. 야, 너 비자 서류 그거 다 내가 갖고 있거든? 너 그거 어떻게 저쪽에 해가지고 너 신고 찌르면은 너 집으로 가는 거야. 이런 개소리를 해. 암튼 로레나는 이걸 모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되게 두려웠대요. 또 거기에 플러스 미국 땅에 혼자 온 외국인 신분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저 따위 인간이라도 남편이 미국인이니까 영어도 잘하고 나보다 미국 생활 더 잘 아니까 의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국 산부인과에 갑니다.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죠. 거기다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로레나에게 이 낙태 수술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결정이었어요. 이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좀 보이거든요. 로레나가 예를 들어서 롤드스트림이라고 백화점 그런 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드레스를 훔치기도 하고 원래 일하던 그 네일샵 있죠. 거기서도 막 돈을 훔쳐가는데 이거 뭐 몰래 뭐 몇만 원 훔쳐가는 게 아니라 몇천 불 한국 돈으로 막 몇백만 원을 훔쳐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 걸릴 수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냥 가져갔다가 이제 사장이 너 이거 알아내고 너 빨리 다시 줘라 해가지고 다시 주고 아무튼 이런 행동들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는 질문에 로레나는 돈은 없는데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존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심지어 바람도 펴요. 술 처마셔, 폭력에, 바람에 이제 뭐 할 거 다 한 거 아니야? 아니 도박이 남았나? 로레나는 아이를 지우고 나서도 곧 바로 일로 복귀했거든요.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존은 딴 여자들 집에 막 가 있어. 심지어 그 같은 동네 막 여자들이랑 막 붙어먹고 그랬대요. 뭐 딱히 숨길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진짜 듣고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로레나의 친정 엄마가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몇 년 만에 엄마를 만나가지고 로레나가 너무 슬퍼. 너무 행복했어요. 둘이 막 얼싸 안고 막 주방에 가가지고 즐겁게 자기네 나라 요리도 하고 막 여태 못한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존은 거실에서 미식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하면 메이시스 퍼레이드라고 그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이 맨하탄 길거리 한복판을 이렇게 길 따라서 그 둥둥 떠다니는 엄청 큰 크기의 인형을 둥둥 띄워서 이렇게 가는 그런 축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연말에 타임스퀘어에서 볼드랍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그게 필수 시청이야. 그래서 전 주에 TV 방송으로 다 송출이 되는데 로레나 엄마가 이제 미국에 왔잖아. 남미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미국에서는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로레나가 이제 남편한테 존한테 가가지고 존 우리 엄마가 그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보고 싶다는데 채널 바꿔서 잠깐만 봐도 될까? 그랬더니 존이 아니 장모님이 보고 싶다는데 너 미쳤냐면서 나 지금 축구 보는 거 안 보여? 너 눈이 없냐? 장모님 앞에서 와이프한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머니가 민망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는 존 새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니는 야, 네 남편 너가 잘할 텐데 왜 그랬냐. 그냥 안 봐도 됐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왜 괜히 말해가지고 화나게 했냐고 그러셨어. 진짜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 진짜 아니 어떻게 참고 있어. 난 진짜 이 사건으로 이미 끝났어. 야, 나 베네수엘라 간다. 가. 야, 보낼 건 보내. 아우
그걸 죽여 살려. 아무튼 자, 존은 늘 로레나한테 야, 너 뚱뚱해, 너 살쪘어, 너 진짜 못생겼다, 너 하니까 너랑 살아주지, 누가 너 같은 여자랑 살고 싶겠냐, 막 이런 막말을 하고요. 지 얼굴을 아까도 말했듯이 툭하면 미국에서 너 쫓아내버린다고. 자, 그리고 1993년 6월 21일에 참다 못한 로레나가 경찰서에 가서 남편을 상대로 그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고 가가지고 신청까지 했는데 경찰관이 한 두세 시간 후에 다시 오셔야 된다, 지금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 없고 처리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아무튼 하기 때문에 몇 시간 있다 다시 오세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질 않아서 그 신청이 안 돼요. 나중에 왜 그거 안 했냐고 하니까 자기 다시 일 가야 되고 네일샵 출근해야 되는데 언제쯤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시 안 돌아간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 신청이 무효가 돼요. 그리고 이틀 후 1993년 6월 23일 이때는 존의 친구가 이 집에서 또 얹혀 살던 때였어요. 환장해요. 물론 로레나에게는 동의를 얻지도 않고 그 친구 보고 갈 데가 없어진 친구래.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내고 싶은 만큼 지내다 가렴 이러고 있었대. 아무튼 로레나는 그날도 투잡을 뛰고 늦게 집에 왔는데 존이랑 그 친구는 술 마시러 나가가지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로레나는 이제 피곤하니까 또 안방에 가서 잠에 들었는데요. 새벽 3시 30분이 돼가지고서야 존이 잔뜩 취해서 이제 집에 들어온 거야. 들어왔으면 그냥 조용히 자면 좋을 텐데 자고 있는 로레나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날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이 아니라 뒤에, 그러니까 로레나가 원치 않는 신체 부위에 강제로 그런 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이날도 들어와서 또 시작을 하는 거야. 물론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더더욱이 정말 동의 없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폭력이죠. 로레나가 싫다는데 존이 야, 나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뭘 하든지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막 또 화를 내면서 결국에 그렇게 로레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자요, 바닥에 누워서. 반면에 무력감을 느낀 로레나는 다시 잠도 오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을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물을 마시려고 이제 주방에 가요. 왜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불이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반짝하고 로레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였냐?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던 크고 긴 25cm 가량의 주방 칼이었어요. 칼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천천히 물을 들이킵니다. 로레나 머릿속에 그동안에 당했던 더러운 짓들, 그런 폭언들이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을 다 마신 로레나는 싱크대로 가서 칼을 집어들고요.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바닥에서 존은 세상 모르게 대자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존의 존슨, 거시기를 존슨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미국 사건이니까. 그렇게 자고 있는 존의 존슨을 단칼에 위에만 살짝 중간 이게 아니라 정말 자비 없이 뿌리채 그렇게 한 손에는 존의 존슨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그 사용했던 칼을 들고 로레나는 차로 그대로 막 달려갔어. 도망갔어. 자, 존슨리스가 되어버린 존은 얼마나 취했냐면 자기 존슨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계속 안 깼어요. 피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궁둥이가 축축해지니까 그제서야 일어난 거야. 궁둥이가 축축해서 일어났어. 아파서 그게 아니라 쉬었나 하고 딱 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고자라니 그 짤이 된 거지. 내가 고자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친구를 불러러 갔죠. 야,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 병원 의료진들도 그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대요. 다들 병원에서는 이거 빨리 사라진 존슨 찾아야 된다고. 존슨 어딨어요? 그런데 막 자기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경찰에 병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존슨 없어진 환자가 있는데 지금 빨리 이거 찾아야 된다. 여기까지 참 듣는 브라더들 참 죄송합니다. 이거 듣는 브라더들 굉장히 이거 아찔한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당시 소식을 들은 경찰들도 대부분 남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들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다들 막 위급 상황이다 삐요삐요하고 존슨을 찾으러 이제 존네 집에 이제 가는 거야. 가보니까 존이 대자로 자고 있었댔잖아요. 진짜 대자로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카펫에 V자로 이렇게 피가. 모르긴 몰라도 그날 아마 그 출동했던 경찰들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참 잘해주지 않았을까. 갑자기 청소 돌리고 막 접시 닦고 막 찾아보는데 거시기가 없는 거야. 냉장고에도 없고 쓰레기통도 뒤져보고 혹시 카펫 아래 숨겼나? 카펫도 들어보고 한데 존슨이 없어. 로레나는 이렇게 들고 운전을 해서 가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었다는 듯이 이러고 차창문을 내리고
던져버려. 자기 일하던 그 네일샵 주인의 집으로 이제 울면서 막 찾아간 거예요. 나 지금 이런 짓을 저질렀다. 저희 사장님은 평소에 이제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일샵 돈 훔쳐갔을 때도 그냥 신고 안 하고 그냥 네가 갚아라 다시 달라 그냥 그렇게 해서 좋게 끝났거든. 평소에 좀 로레나를 딱하게 여겼던 분이야. 자수하자고 하고 이제 경찰을 불렀어요. 제가 경찰이 로레나를 만났을 때 경찰은 이제 로레나한테 하고 싶었던 질문이 진짜 100만 가지였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죠. 어딨어요 로레나 씨? 잔스는 어디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로레나가 세븐일레븐 어디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땅바닥. 아무튼 세븐일레븐 근처에 있는 그 필드에 땅바닥에 내가 던졌다. 그래서 경찰들이 다 삐요삐요 하고 이제 세븐일레븐 그 근처에 간 거야.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래서 막 다들 이렇게 막 잔스는 어딨나 이렇게 찾다가 수사관 한 명이 물컹 하고 밟혀서 신발 아래를 보니까 잔슨이 거기 있었던 거지. 읍스. 근데 새벽이니까 다행이지. 누가 뭐 계산책이라도 하다가 강아지 막 핏불 이런 애들이 꿀꺽이라도 했어봐요. 진짜 신이 도왔다. 안 그래요? 그리고 로레나가 어디다 던져줬는지 바로 말해줬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런 데다 던졌으니까 다행이지. 뭐 어디 강이나 바다 같은 데 버렸어. 아니 그리고 다들 실제로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그거 왜 알려줬냐. 야 버렸으면 버렸지 그걸 또 어디다 버렸는지 뭘 또 알려줬냐. 그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얘기 끝까지 들어야 돼.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뭐 한국에 뭐 편의점 겨울에 가면 호빵 대패서 팔잖아요. 뭐 일본은 오뎅 팔고 뭐 알죠. 근데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 세븐일레븐에는 뭐가 있냐면 따끈따끈한 핫도그를 판매를 하는데요. 핫도그 담는 상자에다가 그 존슨을 넣고 거기다 얼음을 막 가득 채워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핫도그 상자를 열어봐요. 열어보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Oh my God, this is beautiful. 혹시 로레나 씨 의사시냐고. 커팅이 이게 너무 클린하게 완벽 커팅이 되어 있었대요. 칼이 새 거였나? 아무튼 이 의사가 실물을 보기 전에는 그래도 이거 어떻게 그래도 찾기라도 하면은 어떻게 이어 붙여서 뽕짝은 못 하더라도 용변까지는 볼 수 있게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갓벽한 상태의 실물을 보고 오라라 이거 봐라 거시기 뽕짝도 가능하겠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수술로 들어가고요. 수술이 여러분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됐대요. 의사 여러 명이 와가지고. 수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곧 얘기해 드릴게요. 수술 끝나고 진행된 건 뭐겠어요? 재판이겠죠. 자, 이 사건은 미 전역 남성들의 오금을 저리게 한 정말 역대급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일단 로레나는 이게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다. 남편이 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는 진짜 횟가닥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도 죄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버지니아에서 부부간 강간 성립이 되지 않을 때였어요. 여러분 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레나는 좀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저 남자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나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집에 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 내가 물건이냐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요. 정말 많은 미국의 여성들이 로레나를 당연히 지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지금 부부간의 이런 이 성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도 당연히 이제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참고로 제가 목류병기가 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당시에 수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어. 여러분, 난 목류병 걸려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물 마시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목류병 걸려서 막 힘으로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어. 얘는 진짜 뇌가 거시기에 달렸나봐. 그러면 인정. 잘린 거를 아래다 붙였을 게 아니라 머리 뚜껑 열고 거기다가 넣어놨어야 됐는데. 자,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조는 그 죄로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로레나가 재판을 받는데 이제 생방송으로 미국에 다 송출이 됐어요. 당시에 역대급 시청률 60%를 찍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사건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로레나가 남편에게 맞는 걸 직접 봤다는 이웃 주민들, 그리고 몇 년 동안 로레나한테 네일을 받았던 손님들, 항상 이렇게 네일 해줄 때마다 팔에 멍자국이 가득했다. 뭐 직장 동료들 다들 그동안에 얼마나 로레나가 가정 시달렸는지 증언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로레나는 누군가의 신체에 엄청난 중대한
해를 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최대 20년 징역을 가하는 상황이었어요. 로레나의 변호사는 그냥 유죄 인정하자, 그래서 형량 딜을 하자, 미리 계획했다고 하면은 4개월로, 20년인데 여러분 4개월로 지금 형량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계획했다고 말하라고 하는데, 로레나는 진짜 난 이게 대단한 게, 자기는 20년 징역 살더라도 나는 내가 계획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 끝까지 그동안에 수년간 받아왔던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때문에 나는 그날 정말로 정신이 획가닥했다. 절대 계획한 범행이 아니다. 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로레나의 정신 감정을 하는데 그 결과 엄청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사건 당일날 당시 PTSD와 공황장애를 겪었을 것으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에 로레나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대신에 버지니아에서 당시에 무조건 이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45일간 정신치료를 받는 걸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존은 어떻게 됐냐? 수술을 받고요. 야구 동영상 스타로 데뷔를 합니다. 작품 이름을 보면요, 존 웨인 바빗 언컷. 언컷이 한국어로 하면 무삭제판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안 잘린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작품 중에 또 다음 작품 이름 또 보여드릴게요. 프랑켄 피너스. 프랑켄슈타인 플러스 그 거시기가 영어로 피너스인 거 알죠? 누가 이름 지은 거야? 진짜 도른 거 아닌가? 존이 뭐 얘가 핫해서 보겠어요? 솔직히 나 같아도 안 봐. 근데 왜 보냐? 궁금해서 보겠지. 저도 봤어요. 진짜 되는지 궁금해서 그만. 여러분은 볼 필요 없습니다. 굉장한 거 없어. 제가 딱 말해드릴게요. 됩디다. 진짜 존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그 의사 선생님 있는 데다가 절을 해야 되지 않나. 진짜 티도 안 나더라고요. 뭐 떨어졌다가 붙은 티도 안 나. 이혼을 3번을 하고요. 그 이후로도 여자들 그 괴롭힘, 폭력 등으로 여러 번 경찰서에 가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 여자들한테 해를 가하고 살았던 거야. 한편 로레나는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아마 로레나가 이제 미국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가족들도 다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이제 아이도 이제 다 큰 애가 있는데, 혼인 신고는 아직 안 했대요. 솔직히 혼인신고 안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 재판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레나가 플레이보이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거든요. $1 밀리언 제안. 야식구리한 사진 하나 찍자고. 로레나가 받아들였을까요? 로레나가 경제적으로 절대 풍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합니다. 예스. 그리고 존은 자기 이거 확대 수술 받는 거, 커지는 수술하게 기부 좀 해달라 이러면서 실제로 막 기부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대요. 수술 받았는지 모르겠어. 반면에 로레나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런 여성들을 위한 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몇십 년 동안의 행보만 봐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처음에 여기 뉴욕에 와서 어학원 다녔을 때 저희 담당 선생님이 미국인이셨는데 이제 가끔 재밌는 영상 같은 걸 보여드리고는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콜롬비아 여자였나? 아무튼 남미 계열 여자가 I will cut you, 너 잘라버린다, 약간 이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미국에서 이 남미 여자들에 대한 약간 인식? 좀 뭔가 남미 여자들은 까불면 참지 않는다, 약간 이런 재미로 보는 이제 영상이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한국에서 몇 년간 살다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덧붙여서 하시던 말씀이, 근데 한국 여자들이 약간 그 동아시아계의 남미 여자들 같다, 약간 스파이시한 면이 있다, 약간 그런 말을 덧붙였는데, 당시에는 100% 그 말을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I will cut you, 약간 이런 밈 같은 게, 라틴아들 이 밈 같은 게 로레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은 정말 유명한 미국 SNL에서도 풍자를 하고. And you consider yourself a good husband? Yes. Honey, would you take out the trash? Yeah, absolutely. Love it. Love it. What else? I have been dying to see that new Rebel Wilson movie. Let's just do this. 우피 골드버그. I would not have told her. Find it, motherfucker. 로빈 윌리엄스. I'm kind of curious how you lose your dick and not notice. She put it on the dashboard and it's just like. 등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재로 쓰기도 하고, 할로윈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아, 진짜 미국인들 미친 것 같아.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되게 이런 이야기 같은 거 듣거나 할 때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장면, 그 당시의 장면이 어땠을까? 그래서 제 좀 영상에 말이 좀 많아요. 이게 저도 좀 묘사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제 로레나가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존슨을 들고 막 도망쳤다. 그러면서 운전을 막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저는 속으로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약간 이런 걸 상상을, 뭐야? 갑자기 네, 제가 갑자기 지 혼자 쓰러지네. 쫄았니? 이 양초예요, 양초. 네, 아무튼 지금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또 사진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단면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렸다길래 도대체 얼마나 잘 잘랐나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뭐야, 그 쌍둥이 칼인가? 거의 서지컬 수준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 보고 뭐냐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어디다 버렸는지 그걸 왜 알려줬냐, 로레나야,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사실 수술이 잘 됐고 다행히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로레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닐까. 그래서 좋은 선택했다. 물론 그 행위를 한 거는 잘못됐지만 곧바로 어디다 버렸는지 잘 기억을 하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해준 거는 다행이다. 바다 이런 데 안 던지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저도 외국인 신분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로 사는 그런 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레나는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또 이혼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정보도 없고 지금처럼 정보가 있어도 사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혼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정말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거죠.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상황에 있는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칼 들지 마시고 그냥 이혼하시고요. 오늘 이야기 듣고 원래도 와이프한테 잘하셨던 우리 남편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분들한테 더 잘해주시는 건 아닐지. 농담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 사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사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